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결정화된 알루미늄 산화물은 일반 어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폭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인 거죠. 다시 전 화면으로 가면 그래서 그 특위위원이 자문 분석을 의뢰한 결과 미국의 버지니아 대 물리학 교수라는 분은 이러한 불일치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. 다음 넘기겠습니다. 그 다음요. 자,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산화물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. 그 폭약 성분이 동시에 검출된 거는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. 합조단은 RDX라는 폭약 성분, 그 다음에 HMX, TNT를 검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물질들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질인가를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요.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SADT-60M 중월의 경우에는 RDX와 TNT로 구성이 되어 있다. 그리고 독일 SUT 어뢰의 경우에는 RDX, TNT, 알루미늄, 왁스로 구성이 된다. 그리고 베크만 방식으로 만드는 폭약, 미국 등에서 사용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베크만 방식의 폭약에서는 RDX와 HMX가 동시에 검출이 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RDX만 생산하는 방식도 있다.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RDX 올리기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식은 순수한 RDX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한국, 영국, 프랑스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내용은 100% 합조단의 발표 내용입니다.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찾아낸 것은 RDX, TNT, HMX입니다. 상식적으로 본다면 베크만 방식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이죠. RDX와 HMX가 동시에 발견될 수 있는 폭약 제조 방식, 합조단이 공개해 준 것 안에는 베크만 방식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은 합조단이 이것을 유도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약 성분이 검출이 됐으니까, 폭약 성분이 검출이 됐으니까 북한의 한도가 맞겠지라고 하죠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조단의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. 누가 했는지는 자명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. 거의 이것도 지금 국방부 Q&A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누가 했는지, 누구의 소행인지는 자명할 것임. 이것이 합조단의 입장입니다. 당시 사건 당시 변시병이었던 장병으로부터 물기둥을 못 봤다라는 얘기가 보도된 이틀 뒤에 나온 국방부의 브리핑이었는데 허연기 하늘로 치솟는 걸 봤다라는 진술이 있어서 그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다. 변시병이 못 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. 이런 입장을 국방부가 밝혔고요. 그리고 이런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4월 25일 합조단 중간 발표 때 증언을 그리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물기둥이 생기지 않는 이른바 이제 옆으로 물기둥이 생기는 수평 머블 제트의 가능성을 합조단 스스로 언급을 함으로써 이미 확보되어 있었던 그 물기둥 관측 증언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는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. 그리고 5월 2일에 김태형 국방장관이 KBS 의료진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물기둥을 봤다라는 관측했다는 증언이 있지만 그 물기둥이 규모가 좀 작다라는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5월 20일에 이르러서는 이 작은 규모의 물기둥이 높이 100, 폭 20-30m로 특정이 됐습니다. 이렇게 이제 물기둥 증언과 관련된 군 당국, 합조단의 어떤 판단이 쭉 바뀌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 합조단이 이 증언을 중요하게 채택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100%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고요. 그 다음에요. 물기둥을 목격을 과연 했을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소리 전달 속도가 초당 340m를 간다고 합니다. 그거는
무기만 저항이고 다른 저항 요소가 없을 때 일당 340m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해무등이 끼어 있으면은 조금 더 덜 가겠죠. 근데 이제 관측 거리를 한 사람은 4km라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4, 5km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걸 이제 산식을 대입을 해보면 최소 4km를 산정을 하고 340m 퍼세크라는 이 기준을 대입을 해보면 꽝 소리를 듣고 물기둥을 관측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, 반응 속도라든가 해무의 저항 요소라든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 최소한의 소요 시간은 11.8초입니다. 그러니까 꽝 소리를 들을 때는 이미 사건 발생 11.8초 후라는 거죠. 그럼 돌아가서 100m짜리 물기둥을 볼 수 있었을 것인가? 그거는 물기둥이 한 20초 정도 떠 있으면 가능하죠. 최소한 물기둥이 15초 이상까지 떠 있으면 증언의 신빙성을 이 변수만 갖고 본다면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그 버블제트로 인한 물기둥이 몇 초나 잔존하는 부분 이따 그 동영상 보시겠지만 뭐 상황마다 다르니까 특정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저희가 확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꼭지점까지 올라가는데 폭파 이후 4, 5초 정도가 소요됩니다. 완전히 이제 내려와서 물 한 개까지 없어지는데 한 15초 정도 걸리고요.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리를 듣고 돌아서 100m짜리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과학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. 그리고 비교적 얌전하게 이 합성한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. 이게 밑에 있는 천안함의 길이 88.3m를 기준으로 100m짜리의 그 물기둥을 만들었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보고서를 측정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가로 세로라 이게 좀 길어 보이죠. 그런 착시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걸 대입할 때는 한 80m 정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. 이 정도로 발생한 좀 비교적 얌전하게 발생하는 버블제트 물기둥 그리고 견시병이 위치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. 이것들을 합치해 봤을 때 견시병이 이 거대한 물기둥을 못 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보시면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국내에서 그 실험했던 2004년에 백상어울에 실험을 했던 버블제트 물기둥 장면인데 28일 국회 특위에서 신하경 의원이 공개한 영상입니다. 수중 화면이고요.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겁니다. 여기 쓰인 백상어는 그 TNT 규모가 320인가? 370kg 정도의 파괴력이니까 합쳐져서 얘기한 북한 어뢰의 250kg 정도 규모보다는 훨씬 커요. 그래서 물이 더 큰 거는 당연할 텐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사진만 보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.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일반인의 판단이고 이거 보면 이제 비교적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중앙 부분은 문드러지지 않았습니다. 녹지 않았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옆에 1999년도 토렌스함이 버블제트로 쪼개진 뒤에 그 사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뭐 구체적인 우리가 그 육안 감식이나 또는 그 근접 촬영한 사진이 없어서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모양의 그 유형은 좀 달라 보인다는 거죠. 그리고 아까 그런 것들은 급정지 실험을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 천안함이 그 항해하던 속도가 이미 6.4노트 나와 있으니까 그
그 속도로 엔진이 가동되다가 갑자기 세웠을 때 스크루가 휘는지를 보면 상당 부분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선적 버블링이라고 합조단이 제시한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좌초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긁힌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이런 것은 버블은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라는 설명과 함께 그런 유사 사례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요.